올해 주가 수익률이 엔비디아보다 높은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가형 할인 유통업체인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죠. 올해 각각 65%, 55% 상승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달러 스토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천원마트 정도가 되는데요. 다이소의 원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비슷한 곳들이 있죠. 알디나 리들 같은 마트인데요. 여기는 달러 스토어는 아니고 초저가 할인 매장이라고 부릅니다. 알디는 바게트 하나에 1.85달러, 16개들이 슬라이스 치즈가 1.79달러밖에 하지 않거든요. 요즘 알디도 폼이 상당합니다. 알디가 태어난 독일에서는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을 알디스럽다라고 할 정도죠. 이런 곳들은 보통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주 소비층이었는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러트리가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올해 3분기에 새로 유입된 고객 300만 가구 중에서 60%가 연소득 10만 달러, 약 1억 4,700만 원이 넘는 중산층이다. 매장 앞엔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부자들도 줄을 서서 들어간다는 건데요. 확실히 이런 곳들이 호황을 누린다는 걸 보면 불경기는 불경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경기니 인플레이션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건 꽤 된 이야기거든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달러 제너럴이나 알디도 이때부터 주목을 받은 곳이긴 한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습니다. 이런 곳들의 주 소비자는 저소득층이었는데 작년에는 이 저소득층이 정말 극단적으로 돈을 안 썼거든요. 맥도날드 햄버거도 비싸다고 안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저렴한 걸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그럼 올해는 왜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 마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물건을 팔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수많은 초저가 매장들이 있지만은 미국의 달러 제너럴과 유럽의 알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따먹여드릴 이야기, 초저가 매장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다이소, 가성비 성지인 곳이죠. 요즘 같은 고물가, 불경기 시대에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이소에 식료품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처럼 생활용품도 저렴하게 팔고 식료품도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미국의 달러 제너럴, 유럽의 알디 같은 곳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달러 스토어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건 불황이라는 칼날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돈 좀 번다는 미국의 중산층들도 불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달러 스토어에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신규로 유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런 초저가 매장은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미국의 달러 제너럴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달러 스토어는 말 그대로 가게의 상품을 1달러의 고정된 가격에 파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런 가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80년대쯤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팔아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시점이었고 이때 대부분이 사라졌죠. 그래서 달러 제너럴 같은 곳들은 고정 가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1달러가 아닌 제품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다른 곳보다는 훨씬 저렴하긴 했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양한데요. 1차적인 요인은 간단합니다. 경쟁자들이 진입을 꺼리는 지역에 먼저 진출했거든요. 보통 작은 식료품 가게나 편의점 정도가 전부인 동네를 공략했죠. 달러 제너럴은 북미에 2만 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매장이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도시와 농촌 지역이 있죠. 미국의 가구 중위소득이 대략 8만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달러 제너럴이 진출한 지역들은 보통 연소득 4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에 비해서 땅값이나 임대료가 저렴했는데요. 매장 인테리어에도 돈을 많이 들이진 않았습니다. 철제 선반에 냉장고 정도가 전부거든요. 매장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취급 품목수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월마트가 10만 개가 넘는 제품을 취급하는데요. 달러 제너럴은 1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만큼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업체와 구매 협상을 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정말 돈을 아꼈습니다. 일단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있고요.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한 시간엔 200평이 넘는 규모의 매장을 직원 단 한 명이 지키기도 합니다. 사실 달러 제너럴이 이걸로 욕을 많이 먹었었죠. 손님이 아무리 없어도 한 명이 이 매장을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매장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거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달러 제너럴은 이 방식을 택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달러 제너럴에서 일하던 한 매니저는 틱톡에다 폭로 아닌 폭로를 했던 적이 있죠. 인력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배치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물류 차량이 오면 이걸 같이 정리할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편의점도 아니고 이런 큰 마트에서 혼자 물류를 정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통로에 상자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회사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손님이 오면은 매대에 상품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손님이 물류 박스를 다 뜯어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실 매니저가 이 게시물을 올리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틱톡에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니저는 해고됐는데요. 당연히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해고로 덮어버렸으니까요. 매니저들의 업무 과부하, 안전 문제, 청결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거의 잊혀진 사건이긴 합니다. 2021년에 벌어졌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상황이 다 개선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부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달러 제너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달러 제너럴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던 때 이곳을 욕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중산층이었는데요. 지금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중산층이 이 달러 제너럴을 찾고 있다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합니다. 자, 이제 유럽의 초저가 할인 마트인 알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긴 달러 제너럴과는 또 다른 전략으로 살아남은 곳이거든요. 우선 알디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칼과 테오 알브레이트 형제가 창업한 곳이죠. 이 알디는 알브레이트 디스카운트를 줄인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형제는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창업 목표부터가 인간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을 최저 가격에 공급한다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독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효율성이잖아요. 이 형제들이야말로 이 효율성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도 달러 제너럴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상품 품목수가 적습니다. 이 형제가 창업을 하던 시절에는요, 백화점이든 슈퍼마켓이든 물건 수를 늘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알디는 평균보다 훨씬 더 적은 500개 정도로 세팅을 했었죠. 지금은 좀 더 늘어나서 2000개 미만의 품목을 파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취급 품목수가 적기로 유명한 코스트코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준입니다. 코스트코는 한 3000개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취급 품목수가 적으면 그만큼 재고를 줄일 수 있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건 운영 효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 방법마저도 효율적입니다. 보통 마트에 물류가 오면 박스를 뜯어서 진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박스를 그대로 진열하고 전면부만 뜯어놓습니다. 이걸 노프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진열도 빨리 할 수 있고 매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 매장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알디는 PB 제품이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트는 PB 상품을 20% 정도로 채웁니다. 커클랜드로 유명한 코스트코는 PB 상품을 30% 정도로 채우고 있죠. 그런데 알디는 이 비율이 무려 90%나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제품을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고요. 브랜드의 제품을 받으면 거기에 광고비와 유통마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알디는 좀 과합니다. PB 상품을 많이 팔기로 유명한 미국의 트레이더조랑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트레이더조의 소유주가 알디의 공동 창업자인 테오 알브레이트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트레이더조의 PB는 전체 상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상품들은 트레이더조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특이한 음식이나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죠. 그런데 알디의 PB 상품은요, 어디서 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알디에서 파는 씬 위트라는 크래커가 있는데요. 이 과자는 나비스코의 위트 신즈와 똑같습니다. 포장지, 색깔, 식감, 심지어 이름까지 비슷하죠. 이런 제품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죠. 오레오마저 카피해서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어요. 알디는 실제로 저작권과 상표권 소송에 걸려 패소한 전적이 있기도 하죠. 알디는 엄청난 효율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극도의 비용 절감을 하고 경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게 가능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알디와 달러 제너럴의 공통된 전략은 비용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입니다. 비용 절감에 광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달러 제너럴처럼 극단적인 인건비 감소를 유지한다면 소비자들도 불편을 감수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고 노동 관련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알디는 반복적으로 상표권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초저가 매장이 아닌 싸구려 카피 매장이란 이미지로 고착이 될 수 있겠죠. 두 브랜드 다 불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씩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겁니다. 달러 제너럴이나 알디도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초저가 매장과 달러 스토어들이 엄청난 존재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워낙 고물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당분간은 이런 곳들이 강세를 유지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당장 사람들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니까 이런 곳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달러 제너럴이나 알디 외에도 리들같이 잘 나가는 초저가 매장들인데요. 이런 기업들 모두 최저가만으로는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